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다, 그죠? 자, 연결해서 볼게요. 186페이지. 돈이 따라오게 하는 뭐다? 장사법.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책에 장사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 사람의 마음 돼 있죠. 장사가 뭐라는 거예요? 음, 장사가 우리가 그냥 얼핏 장사 이렇게 단어를 떠올리면 물건을 파는 거? 뭐 그 이상 그냥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선비가 있고 일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고 장인이 있고 중국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장사가 있다. 결국 마음이란 얘기예요. 장사는 뭐다? 마음이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신의 장사법이란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일본 사람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처럼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진짜 신의 장사법 맞겠다, 그죠?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장사를 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결국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결국 부로 연결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그 사고방식에 따라 장사를 대하는 마음도 다르다. 그 상업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 국가의 경제 발전이 좌우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비단 국가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나도, 그죠? 그 상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가정, 상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도 발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187페이지. 조선의 중농주의, 조선이 농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애석하게 농사를 중요시하니 뭘 천시했다? 장사를 천시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그럼 왜 조선은 장사를 천시했을까? 중상주의를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이유, 밑에 보시면 한국은 학자 스타일이고, 일본은 기술자 스타일이고, 중국은 장사꾼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의식에는 실체가 없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이지만, 한번 보면 음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맛이라는 거예요. 손맛. 그래서 여기 나오면, 무치고, 비비고, 주무르고, 버무르고, 이런 모든 것이 손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맛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손맛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려면 결국 그거는 뭐다? 정성이 제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은, 이 말 너무 와닿았어요. 그죠? 한국인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국인은 그렇게 만든 음식, 정성이 가득 들어가야 되는 그 음식이라는 것과, 돈을 연결 짓는 것. 이게 불편한 거죠. 엄청 정성스러운 것이 음식이고, 그죠? 정성을 엄청 담아야 되는 스타일의 음식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돈을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돈을 밝히는 것 같은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게 발전이 계속 못 됐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뒤에 돈을 붙인다는 것이, 그죠? 엄청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있다,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다? 일본은 기술자가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칼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절도 있게 막 엄청나게 이쁘게 막 이렇게 만든 곳이 잘 평가받는다는 거죠. 셋째, 중국인은 너무 재밌어요. 비단장수 왕서방. 300도씨 이상의 고온, 불맛으로 거의 모든 중국 음식은 뭐다? 불맛이라는 거예요. 불맛. 그래서 190페이지. 태생적으로 중식은 원래 파는 음식에 적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중국은 이렇게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한식은 식당용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손 가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거, 뭐 재료를 구하는 게 모든 것들이 너무 길게 되는 거니까 상업에 적합한 음식 자체가 아니고, 그죠?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근데 중식은 태생적으로 밖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뭐 자기 식구들 먹는 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문화가 아니고 원래 나가서 원래 나가서 음식점에 적합한 음식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에게는 음식마저도 뭐였다? 장사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인은 뼛속까지 장사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우리가 어디에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는 것에, 장사를 대하는 것에 사고방식 차이가, 이런 차이가 결국 어떻게까지 연결됐냐를 보면 좀 무서워요. 여러분 봐요.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어때? 뭐 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근데 그게 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줘서 우리가 지금도 그죠? 이 선비 정신 같은 거 있죠. 뭐 무언가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견을 얘기하고 그 뒤에 돈이 붙는 거에 대한 뭔가 0.1% 껄끄러움 막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죠? 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보세요. 나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동남아의 학교는 대부분 처음 음식 장사부터 한다. 모든 학교는 다 음식 장사부터 합니다. 우리나라도 학교들이 다 음식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음식 장사에서 성장을 거듭해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줄쳐볼게요. 동남아의 몇 프로? 70%를 화교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의 화교 인구는 10%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의 90%,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 방적업의 60%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전체 인구 1.3%인 화교인 필리핀도 경제 60%가 화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처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죠? 동남아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화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뭉쳐 살잖아. 물론 우리도 코리안타운이라는 게 있지만, 그죠? 우리 한국에 비하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이민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뭐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는 중국인들 덕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외국에 살아보세요. 중국 사람들 그 화교들의 그 파워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시안인으로서 꼽사리 꼈다, 꼽사리 꼈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볼 것을 굉장히 많이 해지해줬다는 거. 화교들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뭐 화교 있는 곳에 옆에 가서 살아야 된다. 붙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중국 사람들 보자는 거죠. 191페이지. 중국인과 우리의 장사법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자, 중국인은 밑바닥부터 장사하지만 우리는 허상으로 음식 장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 본질부터 착착착착 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그래서 대한민국 카페가 맞나 싶기도 해요. 그죠? 무슨 뭐 세금 뭐 증여나 뭐 상속의 문제로 대형 카페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런 느낌도 허상으로 장사하는 경우 장사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근로가 끝났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도 다가오고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그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약간 허상으로 한다. 보기 좋은 거, 그럴싸한 거. 그 본질부터 밑에서 올라가 차곡차곡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그럴싸한 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줄쳐볼까요? 돈이라는 것은 절박하게 쫓아가면 어떻게 한다? 더 멀리 달아난다. 반드시 시간을 두고. 자, 부자는 어떻게 되려고 해야 된다?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부자는 어떻게 되려고 해야 된다? 천천히. 음.
빠른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를 어떻게 되려고 해야 되는, 이건 우리가 애들한테 진짜 가르쳐 줘야 돼요.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평생 부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어, 평생 부자를 목표로 해야 되고, 천천히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년, 40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20년을 하고 느끼는 거, 정말 느끼는 거, 아메 비즈니스도요, 부자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메 비즈니스도요, 빨리 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려고 해야 된다?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되려고 해야 돼요. 물론, 천천히 되려고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고, 뭐, 빨리 돼서 뭐, 결과가 엉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물론 속도, 그러니까, 물론 속도보다, 그러니까 그 내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한 40년 정도를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접근하고 예를 들면 시작하고 진행했다면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것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은 생각을 조금 해보시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탁 변화되고 뭐 수석이 되면 막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20년째 비즈니스를 했지만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거 뭐예요? 지금부터 40년. 그죠? 지금부터 40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은 거 전혀 없고, 뭐, 내가 시간 대비 부족한 거 전혀 없고, 원래 이 일의 본질이 어떤 거다? 천천히 길게, 어, 가서 빛을 보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어쨌든 화교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화교 장사의 핵심은 뭐다? 겉멋 부리지 않고 본질에서 출발해서 본질에서 끝내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죠. 192페이지. 자, 중국은 작은 실패를 거듭해서 내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죠. 우리도 작은 실패, 큰 실패 말고 작은 실패를 거듭해서 큰 실패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실패를 거듭해버리면. 근데 작은 실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게 몰려서 큰 걸 하나 터뜨려진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실패를 거듭해서 내성을 길러야 한다는 거. 반면 우리나라 퇴직 창업자들은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부터 시작해버리는 케이스. 그죠? 그런데 이제 젊어서 사장부터 시작했어. 근데 아직 내가 뭐 나이가 짱짱해. 그러면 그때 실패는 괜찮죠. 근데 퇴직하고 나서 사장부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실패가 되면 큰 실패가 돼버리고 문제가 삶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이유, 작은 실패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겉만 부리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다면 어떤 자영업 어떤 걸 하더라도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 본질을 보며 본질을 볼 줄 알며 그리고 본질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결론이다. 다른 나라이고 선입견이고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배척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 것도 쓴 것도 뭐 그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배척할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며 철저하게 배우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무엇을 하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인지하게 되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떵떵거리는데,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없어. 그냥 겉멋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사장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예를 들어, 뭐, 포지션도 굉장히 뭐, 어설픈? 그냥 뭐 스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얘가 배우는 것이 많다면, 걔가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무엇을 한다? 나 사장이야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 당신이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는 거죠. 자, 일본 사람에게는 칼끝을 단련하는 장인 정신을 배우고 중국 사람에게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왕서방 장사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의 정성과 선비 정신을 거기에 더하면 이것이 뭐다? 신의 장사법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 별표 한번 쳐볼까요? 모든 사업의 뿌리는 뭐다? 장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한다? 사업부터 시작했을 수 있다. 뭐다? 모든 사업의 뿌리는 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는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3, 6, 9, 12, 15, 18, 21이라고 하는 약간 영업 같은 그죠? 장사 같은 영역이 있죠. 이거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훈련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참 저는 야매 수익 구조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진 거. 참 제가 보면 볼수록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1차의 영역과 2차 보너스 영역과 3차 보너스 영역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놨는지 나 진짜 멋있다. 참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물론 이 창립자의 철학 그리고 그 멋진 창립자의 철학에 동의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동업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멋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멋있는 개념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게 수준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수익 배분을 구조를 1차, 2차, 3차로 나눠 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게끔, 그죠? 더 많은 돈을 추구하려면 업그레이드,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높아지지 못하면 2차, 3차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거 잘 선택하신 거예요. 자, 193페이지. 경제 고수가 되는 방법. 진정한 고수는 두 가지 음식에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눈물 젖은 빵과 눈물 담긴 샴페인, 뭐, 할아버지 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의 시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볼까요? 지금까지 내 비즈니스에 고난이 있었는가? 있었어. 그러면 난 그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선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의 경험을 딛고 일어난 경험은 있는가? 고난은 있었어. 딛고 일어난 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고난이 있었을 이유가 없잖아. 고난의 가장 큰 값어치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쓰는, 쓰는 사람이야. 나는 뭐, 고난, 뭐, 완전 잘 쓰지. 탈탈 털어 뭐, 하나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다 활용한다. 그건 뭐예요? 딛고 일어나는 거죠. 딛고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에 이 아빠가 호주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호주 친구는 대대로 이렇게 굉장히 부잣집이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집에는 그들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룰이 있었냐면 195페이지 그 굉장히 큰 사업체의 가업을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조건 혼자 독립해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사업성을, 그죠? 너의 리더십을, 그죠?
증명해내야 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집에 부잣집 아들로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제 한국인 이 아빠를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근데 그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피터의 집안처럼. 근데 이 피터라는 친구의 집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진정한 부자는 피터의 집안처럼 자, 눈물 젖은 빵과 눈물 담긴 샴페인을 반드시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해결되는 상태에는 이 정도의 큰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눈물 젖은 빵까지 먹어가면서 눈물 젖은 샴페인까지 그렇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요. 이 말은 정말 맞거든요. 반드시 맛본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어떤 시간이 없었다? 그거는 이제 크지 않다는 것과 비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안 크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자, 그 정상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것을 또 오래 유지하는 사람. 음, 사람은 두 극단의 맛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그 맛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스포츠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똑같다는 거죠. 두 가지 맛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고수고 진정한 고수는 그것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이제 이렇게 배우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진정한 고수가 누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송강호 예를 들어 놨는데, 자, 성공한 스타로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배우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배우들 중에 유독 연극 출신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죠? 연극 배우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연극 무대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연극 배우 출신의 배우들은 연기도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냐. 본인의 명성을 끝까지 유지하냐. 첫째는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현장감. 이걸 우리 비즈니스를 한번 다 연결시켜봐요. 똑같아요. 현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감. 그래서 연극 배우는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감 있는 무대에서 살아있는 연기 감각을 익힌다는 거예요. 연기 감각을 어디서 익힌다? 필드에서 익힌다는 거예요. 감각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369, 12, 15 프로의 세계를 그게 이제 현장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람의 마음, 사람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뭐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죠? 무엇을 불편해하고, 그걸 내가 익히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성공할 수 없죠. 성공할 수 없죠. 여기서 감각을 다 익힌다는 거예요. 자,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관객이 같이 떼지어 합창한다면, 가수는 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요? 자기가 맨날 부르는 자기 노래인데 달라집니다. 그게 현장이라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혼자, 나 혼자 이게 아니고 둘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죠? 똑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그날 다른 거예요. 그날 다르고 그 뒷날 다르고 그 뒷날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강연자가 강연할 때 귀 기울이는 관객이 있다면 강의의 내용은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요 내용을 전달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강연자로서 딱 섰는데 정말 무반응이야. 그럼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생각했던 말 다 못해요. 왜? 스스로 의심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를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스스로 못하고 어떻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면서 빨리 이렇게 이들의 욕구를 맞춰서 그러니까 호응을 끌어내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끝까지 못 맞출 때는 이제 쫄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민망하고 되게 죄송스럽고 아유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 안 되겠다. 강의 섭외가 들어와도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준비했던 대로 정말 호응도가 높으면 아 그들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준비했던 양의 1.5배, 2배를 훨씬 윗돌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 있다는 곳은 뭐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배우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했어도 거기서 배우고 내가 뜻대로 뭔가 펼치지 못했어도 거기서 또 배우고 늘 배우는 장소가 현장이다. 배움이 있는 장소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감이 배우의 연기 내공을 만들어준다. 진짜 맞죠. 엄청난 내공을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 내가 그냥 이렇게 왜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그죠? 영화는 컷, 다시, 컷, 다시. 그 짜집기 하는 거 봤어요? 마지막 미소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노래도 여러분 녹음하는 거 보면 어떻게 녹음해요? 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요 부분만 해. 1초 만에. 아, 이것만 해. 이것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연결, 짜집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길 수 없죠. 그런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공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편집하는 곳 말고 실제 그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부자 아빠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현장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 있어라. 두 번째, 반복.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반복. 배우는 공연마다 같은 연기를 다른 관객 앞에서 뭐 한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반복도 엄청난 내공을 만들어줍니다. 반복이, 그러니까 반복이, 막 지겨워 죽겠다. 이게 아니고, 반복이요. 엄청난 희열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제가 제 생각이, 그리고 내가 반복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잖아요. 조금 아는 것에서, 많이 아는 것에서, 깊이 아는 것에서, 뭐 깨달음, 알겠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반복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복함으로써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더마 아키텍처 같은 경우 있죠. 처음에는 그 기능을 아는 거에서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반복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돼요? 타사. 아, 아, 피부 미용실에서 쓰는 거, 예를 들면, 혹은 피부과에서 쓰는 것과의 비교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파수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장성을 알게 되죠. 이거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런 거라면 이 시장성이 이 정도겠네. 시장성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사업성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장성을 알면 사업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해 깊이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어떻게 되냐. 결국 통찰력이라는 생각. 이건 안 될 수,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그 통찰력으로 뭘 가져가니까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복이 주는 힘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시간이 또 지나가네. 198페이지. 무한 반복 속에 연기력이 상승된다는 거 맞죠? 자, 셋째. 훈련된 발성법.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자, 반복하면서 엄청 훈련된 발성법.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태도 뭐다 맞지만요. 이 목소리 톤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팩트체크 100번 한 것도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그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뭐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과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는 무엇으로 전달된다? 발성, 목소리로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톤, 그죠? 진짜 맞다. 목소리의 울림, 그죠? 목소리의 떨림, 울림, 이런 게 상대에게 뭘 준다? 엄청난 신뢰를 주죠. 맞죠? 그러니까. 자, 네 번째, 배고픔. 자기 안에 상처와 고통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혼이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다 내 말 같고, 이 사람 말도 다 내 말 같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풀하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다? 현장에 있으라는 거죠. 현장에 있으라.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의 맛을 아는 사람, 현장의 맛을 아는 사람, 눈물 담긴 샴페인 맛을 아는 사람, 이 다 한마디로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너는 연극 무대 같은 인생 무대에서, 여러분 인생 무대가 연극 무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뚝하게 올라선 진정한 고수가 되어야 한다. 너는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다. 아들아, 아빠 너를 믿는다. 이랬어요.